안녕하세요. 저는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며 저는 제가 단 한 번도 사업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꽤 안정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어 있더군요. 사람 운명이란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 제가 사연열차 애청자분을 찾아뵙게 된 건 다름 아닌 저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시절이 있었던 답답한 제 결혼 생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인데요. 큰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니 다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서로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어요. 그랬기에 저흰 주어진 음식을 먹으면서 적당한 예의만 지키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제가 실수로 남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 그 바람에 의도치 않던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격식 차린 차림이 아닌 운동복 차림으로 가진 두 번째 만남. 저 못지않게 남편 역시 편한 차림이었고 저흰 편한 차림만큼 가볍게 커피나 한잔하고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개팅이란 자리에서 벗어나 편하게 만난 남편과의 시간은 생각보다 즐겁더라고요. 남편 역시 그렇게 생각했는지 헤어질 무렵 다음 만남을 기약하게 되었죠.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다 3년이 되던 어느 날 저흰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제 사이엔 어느새 7살 아들이 자라고 있었죠. 신혼 때는 저 역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를 하며 일을 병행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죠. 엄마, 나 어린이집 싫어. 가기 싫어. 도연아, 엄마도 도연이랑 헤어지는 거 싫어. 그런데 엄마도 해야 할 일이 있는걸? 엄마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하니까 도연이는 어린이집 가서 친구들하고 선생님이랑 조금만 놀고 있어. 엄마가 빨리 도연이 보러 갈게. 싫어. 도연이는 싫다고. 말이 터지기 시작하니 아들은 본격적으로 어린이집을 거부했고 전 결국 복직을 하고 3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제가 일을 그만두는 걸 반대한다거나 싫어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반기는 쪽이 가까웠죠. 아무래도 도연이 때문에 직장 생활을 더 하는 건 무리인 것 같아. 아침마다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어. 가기 싫다는 아들 떼어놓고 출근하는 내 맘도 편하지 않고. 퇴근도 늦으니까 도연이 데리러 가면 애 혼자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그 어린애를 아침 일찍 데려다주고 제일 늦게 데리고 오고. 다 애를 위해서 회사 다니는 건데 정말 이게 애를 위한 일이 맞나 싶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나 회사 그만둘까 봐. 그래, 그렇게 하자. 나 혼자 본다고 우리 집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더 부지런하게 일하면 괜찮을 거야. 당신은 다른 걱정하지 말고 우리 도연이나 잘 키워줘. 돈 걱정은 하지도 말고 집안일만 신경 써. 알겠지? 이렇게나 저와 생각이 통하고 든든하던 남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게 생활비로 압박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물가 반영은 1도 하지 않은 4년째 같은 금액으로 주는 생활비로요. 이번 달에 생활비 좀 줄이면 안 돼? 뭐? 생활비를? 안 돼. 지금 주는 것도 사실 부족해. 거기서 아끼고 또 아끼면서 겨우 맞춰나가고 있는 건 몰라? 그런데 여기서 생활비를 더 줄인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나도 힘들어서 그래. 요즘 회사 사정도 안 좋아서 연장 근무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그러지 말고 당신 다시 일자리 알아보면 안 돼? 나 혼자선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어.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내가 취업이 되겠어? 하여튼 알아는 볼게. 그래도 큰 기대는 하지 마. 나한테 취업 가지고 부담을 주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 내가 부담을 주면 또 얼마나 준다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기다릴 테니까 노력이라도 해봐. 그렇게 전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고 제 예상대로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경력 단절에다가 아기 엄마. 그 어느 회사에서도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취업을 준비하며 저의 자존감마저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다른 회사에서 이직을 권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젠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에 자존감은 급속도로 바닥을 치게 되었죠. 그러는 와중에 그 어떤 압박도 부담도 주지 않겠다는 남편은 그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그렇지 않아도 바닥인 제 자존감을 더욱 바닥치게 했습니다. 면접은 어떻게 됐어? 오늘 근처 회사에 면접 보러 간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게 안 될 것 같아. 도연이 곧 8살이라고 하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회사 일은 어떻게 할 거냐고 되묻더라고. 아, 답답하다, 답답해. 내가 더 답답하다. 어떻게 매번 그렇게 다 떨어지냐? 면접 보러 가면 좀 웃고 해. 그렇게 궁상 떨고 앉아있는데 어느 사장이 합격시켜주고 싶겠냐? 나 같아도 싫겠다.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그리고 내가 면접하러 가서도 이러고 있겠어? 지금이야 매번 면접에서 떨어지니까 속이 상해서 이런 표정인 거고 면접에선 나도 밝은 표정으로 있다고. 하여튼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하면서 위로라도 해주면 안 돼? 그렇지 않아도 속상하고 자존감도 떨어지는데 당신까지 꼭 그렇게 후벼 파야 속이 시원하냐고. 당신이 잘못해서 면접 떨어져 놓고 왜 나한테 화풀이야? 엄한테 화풀 생각 말고 저녁이나 차려. 돈 못 벌면 밥이라도 제때제때 차려내란 말이야. 남편은 매번 떨어지는 면접에 상심이 큰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비아냥대며 저의 속을 뒤집어 놓기 일쑤였고 전 그런 남편에게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려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죠. 그럴수록 남편이 점점 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저흰 눈만 마주쳤다 하면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쁜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이번에도 떨어졌지? 물어 뭐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100% 떨어졌겠지. 하긴 나 같아도 당신 같은 아줌마는 안 쓰겠다. 나 같은 게 어때서? 당신 진짜 말 그따위로밖에 못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줌마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누구 때문인데? 설마 나 때문이라고 할 건 아니지? 당신이랑 결혼하고 애 낳고 집안일 하느라 경력 단절된 건 생각도 안 하나 봐. 내가 만약에 일 안 쉬고 당신처럼 일했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업계 최고 대우 받으면서 일했을 거야.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야? 지금은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밥이나 축내는 밥순인데 말이야. 뭐? 밥순이? 참나 기막혀서. 그러는 너는 뭔데? 밥순이한테 밥이나 빌어먹고 사는 너는 뭐냐고. 뭐? 밥이나 빌어먹어? 너 지금 말 다 했어? 됐다. 말을 말자. 내가 무식한 여팻네랑 무슨 말을 하겠어? 이렇듯 끝은 무식한 여팻네였고 전 여팻네 말만 들으면 치가 떨릴 정도로 무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시가 일상이 되던 어느 날 친정엄마의 생일이 다가왔고 전 늘 그렇듯 돈을 뽑아 봉투에 돈을 넣고 있었어요. 다른 때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용돈이기에 시댁 친정 구분 없이 50만 원씩 드리고 있었지만 남편 놈과 돈과 취업 때문에 다툼이 잦은 시기라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 30만 원만 마련하게 되었고 그 돈을 봉투에 넣고 있었죠. 고작 30만 원에도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느냐는 마음에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서럽기도 했고요.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육아하고 살림 사는 걸 시급으로만 따져받아도 이렇게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까지 눈치 볼 일은 없었을 텐데 이딴 남편을 둔 가정주부들의 한탄스러움이 정말 무엇인지 단번에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한탄스러우면서도 남편의 눈치나 살펴야 하는 저 자신과 처지가 싫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숨을 푹푹 내쉬며 봉투를 준비하는데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방으로 들어온 남편은 그냥 저를 스쳐 지나가는가 싶더니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보곤 걸음을 멈춰 저에게 물어오더라고요. 웬 돈이야?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에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남편을 노려봤고 저의 눈빛에 의아해하던 남편은 이내 엄마의 생일이란 게 떠오른 듯 재빨리 말을 하더라고요. 아, 장모님 생신이지? 이번 주 주말에 같이 밥 먹기로 했어. 시간 괜찮지? 주말에? 나 안 돼.
당직 잡혀서 회사 나가봐야 해. 진작 말해주지. 일찍 알았으면 다른 사람이랑 미리 바꿨을 텐데. 당직이라 사실 알고 있었어요. 당직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남편은 평소 가지고 다니는 수첩에 당직 날은 습관적으로 표시해두곤 했는데 엄마 생일이 있던 달이라 미리 남편 수첩을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로 엄마와 약속을 잡은 거였기도 하고요. 하지만 남편은 당직이라며 저를 속였고 전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과 전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았고 그런 남편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서 아무리 사이 좋은 척을 해봤자 저의 모든 걸 다 알아차리는 귀신 같은 엄마가 모를 리 없을 테니까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엄마가 당신 좋아하는 중식당 가자고 해서 예약해놨는데 취소하고 한식당으로 가야겠다. 사실 엄마는 중식보단 한식 좋아하시잖아. 한식당 갈 바엔 그냥 집에서 대접해. 괜히 나가서 식당에 돈 버리지 말고. 그리고 친정에 주는 용돈도 좀 줄여. 우리 형편에 50만 원이 가당키나 해. 아무리 1년에 한 번 주는 용돈이지만 요즘 같을 때는 너무 부담이야. 제가 알아서 30만 원을 챙겼을 때의 기분과 남편이 강요하는 상황의 기분은 정말이지 천지 차이더군요. 부담인 거 다 아는데 그래도 굳이 말을 그렇게 해야 해?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30만 원만 뽑아왔어. 어련히 알아서 하지. 내가 당신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50만 원씩 뽑아왔겠어? 잘했다 칭찬까진 바라지 않았어도 적어도 제가 이렇게까지 말한다면 최소한 침묵이라도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정말 저의 큰 착각이었더라고요. 30만 원을 드린다는 제 말에 남편이 화를 내며 펄쩍 뛰기 시작했으니까요. 뭐? 30만 원? 그것도 너무 많지. 10만 원만 드려. 아니, 그건 너무 심한가? 그래, 인심 썼다. 15만 원. 15만 원 드리고 식사 대접도 우리 집에서 해. 당신이 다 만들면 되잖아. 뭐? 너 진짜 양심 어디 갔니? 20만 원도 아니고 15만 원? 너 진짜 치사하게 이럴 거야?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 엄마 생일이야. 1년에 한 번뿐인 생일. 그런데 뭐? 15만 원? 생일 그게 별거야? 매년 오늘 생일 다 형편에 맞춰서 해드리면 되는 거야. 자식 힘들다는데 설마 더 달라고 하시기야 하겠어? 형편 같은 소리 한다. 다른 건 몰라도 30만 원은 드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고함을 꽥 질러버렸고 남편은 그제야 좀 심했다 싶었는지 머리를 긁적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는데 정말 이혼이란 말이 목 끝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툭하니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안방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고 그곳에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제 시야에 꽂혔죠. 돌싱남 돌싱녀들이 TV에 나와 새로운 인연을 찾아 나설 만큼 흠이 아닌 세상이 되었지만 자식이 있으니 이혼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특히나 곧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들에게 아빠를 빼앗을 순 없는 노릇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대로 이혼을 했다간 제 능력 부족으로 아들을 보지 못하고 살 것이 뻔했기에 전 참고 또 참으며 말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분이 담긴 봉투를 챙겨 엄마를 만났고 제 계획대로 엄마를 한식당에 모시게 되었죠. 고급 한식당이 아닌 그저 평범한 식당이었지만 엄마는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딸밖에 없네. 엄마 생일이라고 외식도 시켜주고 말이야. 에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더 좋은 곳에 모시고 싶었는데 미안해. 내가 취업만 하면 엄마 좋은 데 모시고 가서 거하게 대접할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기만 하셔요. 생신 축하해요. 그래 고맙다. 요즘 많이 힘들지? 젊은 사람들도 취업이 힘들다고 난리던데 넌 더 힘들겠지. 그래도 너무 낙담하지 말고 알겠지? 난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얼른 먹자. 나 배고파.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계산을 하려는데 엄마가 미리 계산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힘든 딸에게 부담이 될까 화장실 가는 척을 하시며 미리 계산한 듯 했어요. 그것까지도 마음이 너무나도 속상했는데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정리하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제 가방 속엔 제가 엄마에게 드렸던 봉투가 고스란히 들어있더라고요. 3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이 든 돈 봉투가요. 봉투 안엔 짧은 편지 한 장도 있었는데 엄마는 연신 취업에 실패하는 딸이 안쓰러워 좋은 옷이나 한 벌 해입을 하며 돈을 넣어뒀다며 나중에 잘 되면 다 갚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밤 그 돈 봉투와 편지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서요. 전 그 100만 원 봉투를 보며 다시 태어나기로 다짐했고 취업 대신 100만 원을 발판 삼아 다시 한번 큰 용기를 내기로 했죠. 제가 낸 큰 용기는 사업이었어요. 처녀 때 제가 하던 일은 다름 아닌 보석 디자이너였는데 보석을 디자인하던 그 당시에도 전 머리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으면서도 좋아하는 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간 가정주부로 산 세월이 얼만데 그 흔한 비상금 한 푼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악착같이 가정에만 충실하게 살았는지 기특하다는 생각보단 멍청했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제 수중에는 부모님이 주신 100만 원이 전부였고 그 돈으로 머리핀 재료들을 구입해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품 종류가 많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 둘 사간 고객분들의 재구매율이 높아지며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감사하게도 입소문들을 내주셔 점점 주문수가 늘어갔어요. 그러다 제가 머리핀을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들의 유치원 원장님이 대량 구매를 해주신 것도 모자라 원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선물로 나눠주시며 그 인기는 절정에 다다르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100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은 어느새 온종일 제품을 만들어도 모자랄 만큼 주문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망할 수도 있는 일이고 혹여나 그렇게 된다면 또 남편에게 모진 말들을 들을 수 있으니 굳이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사업은 어느새 작업실을 따로 얻어야 할 정도로 규모가 커져 있었죠. 그렇게 몸도 마음도 바쁜 사이 시모의 생일이 다가왔고 저 역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참석조차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랬다간 또 무슨 불호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일이니 참석하게 되었어요. 여보, 어머님 용돈 준비했어? 안 했으면 내가 은행 간 김에 뽑아올까? 아니야. 내가 준비했어. 그래? 식당 예약도 당신이 했다고 했지? 웬일이래? 평소에 귀찮다고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 어디 예약했어? 집에서 가까워? 어딘지 말하면 당신이 다 알아. 그냥 당신은 내가 운전하는 차 타고 가서 밥만 맛있게 먹고 오면 돼. 얼른 가자. 이러다 늦겠다.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시모 생일 준비를 혼자 다 한 상태였고 그런 남편이 저는 이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친정은 물론이고 시댁 일에도 남자가 뭘 아냐고 하며 귀찮은 일은 전혀 나서지 않던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저의 의아함은 약속 장소에 도착하고 난 후 다 풀리게 되었죠. 남편이 시모 생일이라고 예약한 식당은 고급 한식당으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죠. 저에겐 돈이 아까우니 엄마 생일상을 집에서 차려주라던 남편놈은 제가 돈이 없어 차마 모실 생각도 못한 한식당에서 제일 비싼 코스로 예약했더군요. 아무리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부모한테 쓴다고 한들 이토록 차이나게 대접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터라 그 배신감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거기에다 용돈 봉투까지 두둑하게 준비해 제 앞에서 시모에게 건네는데 정말 눈이 돌아버릴 지경이었어요. 엄마, 여기 용돈 필요한데 쓰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 아들. 정말 고맙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여기저기 쓸 데가 많았는데 역시 우리 아들뿐이야. 그런데 봉투가 좀 두껍다. 작년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요즘 우리 아들 벌이가 좀 되나 봐. 경기 안 좋아서 다들 힘들다고 난리던데. 역시 우리 아들 능력도 좋아. 에이, 얼마 안 돼요. 내년 생신 땐 더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말이라도 고맙다, 아들. 화기애애한 그 분위기 속에서 진심으로 웃지 못하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우라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그 상을 엎어버리고 싶은 걸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 참고 또 참았어요. 그 순간 제가 표정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니까요. 전 그만큼 화가 나 있었고 남편에 대한 분노로 치가 다 떨릴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야말로 개거품까지 물며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너 진짜 이럴 거야?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거냐고. 정말 화가 나는 게 남편의 태도였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거품까지 물며 따지는데 남편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과 목소리로 저에게 왜 난리를 부리냐고 하더라고요. 내가 뭘 어쨌다고 이 난리야? 전 이런 남편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고 그간 쌓아왔던 울분을 토해냈죠. 몰라서 물어? 식당부터 시작해서 용돈까지. 우리 엄마 생일 때 너 뭐라고 했어? 돈도 없는데 집에서 모시라면서. 그리고 용돈은 또 어떻고. 20만 원도 아까우니까 15만 원 주라고 그렇게 화를 내놓고선 오늘 어머님께 드리는 거 보니까 적어도 100은 돼 보이더라. 어떻게 그렇게까지 차별을 할 수가 있어? 뭐든 적당히 해야지. 네 엄마만 부모고 내 엄마는 남이다 이거니? 엄연히 따지면 남이 맞잖아. 그리고 당신 엄마는 당신이 챙기고 우리 엄마는 내가 챙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 당신은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당신이 장모님한테 드린 용돈도 내 돈으로 드린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나한테 화낼 게 아니라 고마워해야 하는 거라고. 3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그게 얼마든 당신이 나 없었으면 그 돈을 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 뭐? 당신 진심이야?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나 사실 당신 집에 돈 주는 거 아까워. 형편이 좋으면 몰라. 솔직히 나 혼자 벌어서 양가 다 챙기는 게 쉬운 줄 알아? 솔직한 심정으론 처가에 주는 돈 우리 집에 다 주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남편놈을 보며 더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매번 형편 타령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요. 저희요, 서울에 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출 하나 없는 저희 집이요. 결혼할 때 정확히 반반으로 해서 마련했고 그래서 명의는 공동 명의였죠. 남편의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었고 적금, 생활비, 남편 용돈 등등 다 내고도 어느 정도 여유 있다는 거 저도 다 알고 있는데 그놈의 형편 타령에 입이 마르지 않는 지경이니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냥 내가 자기 돈 쓰는 것이 꼴 보기 싫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남편이 덜 미울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전 끊임없이 치사하게 구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알겠다. 그러면